30년 만에 베트남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일단 이것을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니까요. 예.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액입니다. 지금 국교 정상화를 한 게 1992년이죠. 그 당시 국교 정상화를 하자마자 5억 달러의 교역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879달러까지 9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2019년에 693억 달러였는데 4년 새에 26.8% 186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게 여러분 1992년 국교 정상화 될 때만 하더라도 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지금 배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예. 이게 말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실 경제 패권을 놓고 다투면서 세계 공장 입지를 중국에서 빼라. 이것이 미국의 어떤 핵심 요인이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중의 경제 갈등은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은요. 제2의 생산기지를 베트남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베트남을. 그러면서 말입니다. 교역량도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8년 후에는 879억 달러가 1,500억 달러까지 올려놓자 이렇게 양국 정상끼리 합의를 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베트남은 제2의 중국, 탈중국의 교두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한국과 베트남 사이는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무역 흑자 규모는 1등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게 중국과의 어떤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흑자를 많이 낼 때 중국을 두고 달러 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달러 밭이 지금은 무역 흑자에서 작년 기준으로 12억 5천만 달러로 2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342억 5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2등인데 280억 4천만 달러보다도 월등하게 많죠. 홍콩에 257억 9천만 달러보다도 많고요. 인도나 싱가포르보다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베트남은요. 성장 1로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베트남에 지금 경제적인 부유는 굉장히 빨리 커진다는 이야기.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교역액을 보면 아직까지 중국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중국은 3,104억 달러고요. 미국은 1,916억 달러입니다. 베트남은 877억 달러. 일본은요. 853억 달러로 3위예요. 베트남이. 홍콩의 296억 달러보다도 더 많고요. 이것을 보면요. 베트남이 향후에 대한민국에게는요. 아주 엄청난 생산 기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2023년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2023년 6월 1일에서 20일까지예요. 중국의 비중은 20.3%로 줄어들고요. 미국은 17.5%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미국의 비중이 일반적으로 14%, 15%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17.5%로 늘어났고요.
유럽에 대한 비중은 10.9%로 늘어났습니다. 베트남은 8.3%. 일본의 4.8%보다는 월등히 많고요. 홍콩의 3.3%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대만의 2.6%보다도 많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이제 최고의 파트너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중국 시장이 1등, 미국 시장이 2등, 유럽 시장이 3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베트남 시장이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기업들도요, 베트남에 대한 어떤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베트남 시장이 엄청난 내수까지도 지금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수 시장이 10% 미만이고요. 2022년에는 40% 그리고 2030년에는 하루 최소 11달러를 소비 가능한 중산층이 75%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시장의 변화라는 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시장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또 그 변화의 어떤 중심에는요. 지금 그 어느 쪽보다가 지금 상황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베트남은요. 이제 점점 제2의 중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생산 기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베트남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썩 좋지 않다.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국을 제1의 생산기지로 활용을 했다가 베트남을 이제 다시 탈중국의 어떤 모델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 저는 탈중국의 모델을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또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확장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게 다변화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변화시키는 것이.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저는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요. 저는 중요하게 제가 본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전체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저는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야 엄청나게 많이 가져야 되는데 중국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기술만 또 뺏기고 최악의 상황은 맞이 않은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